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3.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포지션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 시기가 2022년 4, 5, 6 요 시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한 이후에 폭락을 했어요. 주식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본전에 팔려고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려보니까 본전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본전이 오면 사람들은 팔기 시작합니다.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던지고 있으니까 이 주식이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 고점에, 전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단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요. 이 패턴이 무제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매수를 해서 6개월을 기다려서 대략 10%를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전문 세력들은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문 기관들은 올라가는 상품을 구입했다가 내려가는 상품을 구입했다가 올라가는 상품을 구입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10%, 20%, 30%, 40%, 50% 똑같은 기간에 50%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들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달 한 달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올라가야지만이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상품을 구입하지 않잖아요. 올라갈 때도 벌고 내려갈 때도 버는 이 두 가지의 상품으로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해서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똑같은 방식의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주식이 올라가야지만이 버는 그런 방식의 주식을 하시니까 대기업 우량주는 절대 그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단타로는요. 이 우량주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올라간다에 베팅해서 돈을 벌고 내려간다에 베팅해서 돈을 버는 방식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이후에 폭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가에 다시 줍는 거. 1000명 중에 999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기 방식을 사용하셔야지만이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기적인 포커스에서 이걸 뭐 수익 났네, 손실 났네, 백날 주장해봤자 결국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나 손실이 안 나도 부대 비용으로 100만 원이 까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증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를 손해봅니다. 부대 비용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라 하는 방식을 정말 완벽하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완전 비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타를 하실 거면 샀다 팔았다를 확실히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쇼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타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뭐 이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쇼크가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의견이 사실 변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3만원에서 4만원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수익 내시는 방법이라면 뭐 단타 하시면 되죠. 뭐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5% 10%씩 먹으면서 주식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딱 두 부류예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죠.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쇼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주가가 3만원대나 4만원대를 한번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수익 내시고, 이번 쇼크장이 왔을 때, 쇼크장이 몇 달 안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언제 올까 참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월 며칠까지 맞추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유명인들 만나서 뭐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예상만 하는 것뿐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런 구간에서 단기 투자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50달러도 아니에요. 50달러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전히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요즘 따라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제 얘기가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봉상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50달러 밑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차트상의 분석이 아니고요. 많은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를 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간부터 300달러 인근에서 제가 테슬라 100달러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5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저는 300달러에서 폭락하는 것 자체를 예상 적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폭락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돼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생우, 원자재 시세가 사상 최고치의 가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이 문제는 지금 달러가 휴지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고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마트에 가셔가지고 장을 한번 보세요. 물가가 내려갔나? 물가는요,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2008년 이후부터 달러를 무의식하게 계속해서 찍는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폭락했고요.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포인트가 달러의 가치가 휴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주택이나 주식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주택 가격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고 주식 가격이 앞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다. 금리를 지금 15년 동안 90%가량 하락시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지금 이 15년 동안 내린 금리를 단 몇 년 만에 다시 원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리거나 천천히 올리면은 부작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이게 부작용이 터지냐? 15년을 걸쳐서 금리를 5%까지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1, 2년 동안 원자리로 한 번에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시장이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5% 정도로 잡고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금리를 지금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 정책이 나쁘거나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천천히 이제 시간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스값을 2배로 올리겠대요. 시장에 쇼크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을 1,500원인데 시장에서 갑자기 리터당 4,000원에 판대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붕괴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주택시장이 앞으로 제가 50%는 더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조증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분양가보다 할인해서 파는 행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은 전부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 금리가 2008년 당시 금리가 5% 정도였는데 2020년, 2021년도까지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가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90%가량을 내렸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야 될 돈들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다시 2008년 당시로 이렇게 오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강남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이하로 하락한다. 2008년 이전 당시로 부동산 시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시세가 고점 대비 70% 밑으로 하락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은 전부 다 던져야 된다, 지금은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형태 때문인데, 부작용이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쇼크 때문이에요. 이 갑자기 경매 시장이 터지고, 주택 시장이 터지고, 전세 시장이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기업의 매출은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폭락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전조 증상이 바로 나오고 있죠. 매출이 기존 대비 30%가 폭락했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을 버는 회사가 매출이 30조 원이 증발했다고 가정해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급여가 300만 원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210만 원만 주겠대요. 이게 바로 쇼크의 전조 증상인데, 이만큼만 하락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시장 전체의 임금이 폭락할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게 단순하게 이번 연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몇 년 갈 겁니다. 금리를 5% 임금까지 올린 이 부작용이 만약에 올리지 않았을 때 더 큰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르헨티나 금리가 75%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서 결국엔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대폭락을 할 겁니다. 다음 이슈로는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주식이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와 실적 침체가 동시에 올 경우 기업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가 휴지가 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달러의 가치의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화폐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임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임금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듯이 사람들의 월급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을 보면 달러의 가치가 휴지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필립스도 올해 3,00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6,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해고가 있을 거고요. IBM 역시 3,9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 기록적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크죠. 그런데 난방비 급등은 시작일 뿐이고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공공요금 또한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021년 대비 6%를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3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의 하락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단순하게 달러 시세만 가지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움직이기 이전에 다른 것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답은 딱 정해 있잖아요. 여기서 또 변수라는 게 있죠. 단타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변수로 돈을 버는 것이고, 항상 나중에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답은 똑같습니다. 어느 방향을 가든지.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